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온 동네에 불 때는 집에 그 연기가요, 완전히 땅에 쫙 깔아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배웠어요. 과거에는 뭐 거의 다 집집마다 불을 떼다 보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 자체가 논두랑, 초겨울에 논두랑에 불 지르는 거, 그리고 산에 나무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불장난 하지 마라, 밤에 오줌 싼다 라고 어려서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그랬는데요, 참 신기할 정도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참 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오겠다.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공부를 뭐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의대를 나오고 한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잘 없을 때, 말 그대로 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정말 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으셨는데요. 또 어떤 노인네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까치가 이제 봄에 집을 짓는데, 안녕하세요. 까치가 올해 저희 앞에도 집을 높게 짓더라고요. 까치가 다른 데도 까치가 집을 많이 졌어요. 높게 집을 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까치가 정말 추워서 막 눈이 와도 지금 집을 거의 다 졌어요. 까치가 나무에 높게 집을 지면 그 해는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봐요. 이 까치가 집을 내려지면 그 해에는 태풍이 분다라고 이 어르신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 까치 요놈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봄이 오는 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줘요. 눈이 막 쏟아져도 까치 이놈은요 집을 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까치가 집을 짓고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서 새끼가 알을 까서 새끼가 태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이 올챙이들이 알을 낳아서, 깨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돼요. 그래서 이 까치가 그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려요. 이 말 못하는 이런 짐승이나 곤충들도 정말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잘 알려줘요.
인간들만 무식해서 자연을 훼손시켜 놓고 쓰레기를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도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버리고 제가 작년에는 고기를 안 잡아 먹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강에 나가면 고기가 많아서 또 우리 집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이제 3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는데요. 이놈이 깨구리도 잘 잡고 고기도 잘 잡고 아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옛날처럼 고기 잡아서 매운탕은 제가 이제 끓여서 옛날식으로 제가 매운탕을 끓이면요 맛있다래요. 근데 제가 고기를 안 잡았어요. 작년부터. 고기를 잡기가 싫은 게 꼴짜구니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정화조를 묻어도 설거지하는 이 트리오물이나 화장실에서 뭐 샴푸나 뭐 하여간 이런 거는 거르지 못하고 그냥 또랑으로 내려간다라는데요. 또랑의 물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더러워가고 제가 고기를 안 잡아 먹었어요. 오염이 돼서. 사람들은 그냥 눈 오니까 염화칼슘을 갖다 길에다 막 냈다 뿌리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 염화칼슘을 갖다가 얼마나 갖다 그냥 길에다 갖다 버려. 그럼 그건 짠 소금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없이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어렸을 때 생각이 정말 새로워져요. 어렸을 때는 한 동네 살면서 아들이 분가하면 한 동네 저쪽에다가 또 집을 져가지고 살림나고 서로 이렇게 한 동네에서 형제 자매가 잔치를 해도 서로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거는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도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살아본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방송도 제가 아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해요. 제가 오늘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다 짓밟아 놨어요. 이 정치인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갈라뜨려 놓고 좌파 우파를 갈라뜨려 놓고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적 인간 쓰레기 말종 빨갱이 문재인이 새끼가요. 좌파들이 민주당에서 나라를 갖다가 아작을 내켰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시는 그 박사님 사모님 권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맨날 저보고 목사님이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까봐 겁난다고 이렇게 옛날에도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이 살쾡이 새끼가 악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뱀 혓바닥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치는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그 웃기는 소리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라 그랬는데요. 저는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골수 분자예요. 제가 부산 서부교회 소속인데요. 주일학교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정말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희들은 정치하지 않아요. 콩나라 판나라 막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지 하여간 저희들은 이 세상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번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새벽 3시쯤에요. 환상인지 꿈인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청와대인지 용산인지는 모르는데요. 그 사무실이 완전히 책상이 다 엎어지고 의자가 다 엎어지고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밥 먹으면서 이제는 역적 윤석열 이 새끼는 끝장이 났다. 정말 끝장이 났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끝장이 났어요. 아까 전에 그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대한민국 검사 대빵들이 지검장인가 검찰총장 이름이 다 소집을 해서 이걸 회의를 했다. 정말 이 개인이 무슨 경찰서든지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오라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시피싱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검찰을 사칭하고 금감원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데, 근데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속 기소했다래요. 6개월 동안 재판받으면서 구속 기소했다고 이제 나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방송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정말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또한 국회의원들도 월급을 받아 먹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별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정말 이 공무원들이 부패하면요, 나라는 망해요. 제가 수없이 외치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제가 헛소리 하지 않아요. 익은 밥 먹고 저는 헛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잘났던 못났던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셔서 저도 처남한 테 2009년도에 간 70% 떼어주고 4번이나 대수술해서 배가 터지는 이 고통을 안고 살면서도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요새 며칠 동안 그 돼지갈비 이렇게 발리는 데서 돼지갈비 부러지고 갈비살 이거 제가 박스로 사다가 20kg 넘는데요. 정말 제가 요리를 조금 해요. 요리 간을 기가 막히게 봐요. 김치 볶다가 이 갈비하고 갈비살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줘요. 우리 형님도 몇 번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비벼 먹는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갈비를 재워서 제가 또 드렸어요.
맛있다라니까. 꿀도 넣고요. 배하고 사과 이런 것도 갈아 놓고, 생강도 갈아 놓고, 마늘도 갈아 놓고. 제가 이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갈비를 재워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맛있게 해드렸더니 이사장은 전사님 우리 갈비집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말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되면 국민학교 아이들 되면 제가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제가 꿈을 물어봐요. 꿈.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이 아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꿈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녀총각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서 정말 노총각들이 말도 못해요.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낳아도 6.25 전쟁 때보다 아기를 안 낳는다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저는 오은영 선생님이 이 가정에 애들도 그랬고 어른들도 이 꼴통짓 하는 이런 가정에서 상담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봐요. 다 무너졌어요. 정말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는 그래도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정상대로 세상이 돌아가다가 요 빨갱이 역적 문재인 이 새끼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나서 자격도 없는 놈이 이 공산당이 빨갱이가 나라를 갖다가 전복을 시켜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 꿈과 희망을 짓밟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폐교를 시켰어요. 농촌에서는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서울 시내까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나라가 망한 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농민, 어민, 축산농가 망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는요.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고 까치도 제가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곤충들도 짝을 지어서 종족 번식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살면 뭐해요? 자살률이 제일 많고 애기 낳는 것도 제일 안 낳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정치인들은 대가리 돌은 이 대가리가 빠가들은 어떤 짓들을 하느냐고요.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바꿔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화성 8차 사건 윤석열 씨나 이거 지금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김신혜 씨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슈퍼 무슨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요. 그럼 역적 윤석열 이 새끼가 검사실 하면서 한 사람도 억울하게 안 만들었겠느냐고 지 주둥아리를 말을 했다니까. 검사 똘똘한 놈들을 붙여서 기소하면 대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이 사람한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억울하게 만들었던 이 검사들을, 경찰을, 판사를,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서는요, 대한민국의 질서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병원을 세우려고 제가 맨날 꿈꾸던 거라니까요. 의료법을 개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 새끼가 체했는데 따주지를 못해. 내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뜸을 떠주지도 못해. 개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냥 공무원이니까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나 걔 족같은 짓들을 해요. 걔 족같은 짓들을. 아프면은 저처럼 통증 때문에 고통받으면 병원에 가면 곤쳐줘야 그게 의료인이지. 걔 족같은 것들이 의사나 한의사나 마찬가지로 지네들이 못 고치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나 이게 걔 족같은 짓이라 하잖아요. 일기예보가 뭘 필요 있어요. 이 전기가 뭐 인터넷이 뭘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정말 그 관찰을 해서 그 불된 연기가 땅에 깔으면 이거 비가 오는 거고 가치가 높게 지면 그 애는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 못하는 까치가 비가 많이 오고 작게 오는 거를 그 까치 집 짓는 거를 가지고 어르신분들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어요. 까치가 집을 내려치면 태풍이 부니까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저도 어려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 전에만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저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7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에서 중3 때 전기 들어왔는데요. 제가 계속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놀았어요. 제가 4학년 때가 3학년 때 저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었다가. 밀가루빵에 뭐 옛날에 주식이 맨날 죽 이렇게 먹고 저녁으로 근데 밀가루빵을 저희 어머니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잠이 깜빡 들었다가 깼는데 배가 아픈데요. 이 창자가 맞아요. 맞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일은 아픔이요. 그럼요. 그럼요. 이 나라의 질서가 어디 있어요? 질서가. 나라의 질서도 다 깨지고 가정의 질서도 다 깨지고 몸의 질서도 다 깨져서 10,000가지가 넘는 질병이 사람들한테 걸려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요. 저를 믿고 싶으면 그러면 돈에 미쳐서래요. 돈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요. 이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들이요.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이 살지만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일어나서 때로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밥도 했는데 옛날에는 거의 제가 밥을 다 하고 반찬을 다 해서 승현이네는 설세면 지금 18년 제가 데리고 있어요. 승현이하고 승현이 여동생 요번에 이제 간호사 시험 합격했다 그랬는데 승현이 아빠 엄마가 할머니까지 작은 아빠고 옛날에는 한 15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정말 제가 이 봉사라는 게 돈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성 세대가 제가 올해 63년생이니까 설세면 60세인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성 세대가 저 위에까지도 해당이 돼요. 일제시대 때를 거치고 6.25 때를 거쳐서
그냥 가난하니까 내 새끼만큼은 하다못해 면사무소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똥 푸는 거 면사무소 똥 푸는 사람이라도 면석이라도 해라고 그저 공부만 가르쳤어요. 공부. 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머니께서 공부해라 소리를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막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글을 모르셨던 분인데요. 예절을 가르쳐 주셨고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황혼 이혼까지 이혼율이 56%인가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 가서 떡 치는 거는 짐승들도 떡을 쳐요. 곤충들도 짝짓기라고 떡을 쳐서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 그럼 애새끼를 내지르는 것보다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키울 줄 아느냐? 못 키워요. 애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 제가 오늘도 설교를 했어요. 우리 승현이 아빠가 꼴통 짓을 많이 하는데 이놈은 승현이가 아들인데 아빠를 보고 배워요. 효도를 갖다가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 5계명을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효도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효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눈만 떨어지면 공부 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나라를 갖다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준석 이놈이 생쥐에 생쥐 우리 승현이가 생쥐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하버드 나왔다래요. 저는 정치인을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쓰레기 말 정도를 갖고 제가 평가를 해요. 이놈이 공부를 암만 많이 하면 뭐냐고 이 대가리가 도른 놈인데 정치인들 쳐놓고 대가리가 안 도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백성을 정말 하늘같이 떠받드는 이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놈은 또라이. 제가 그냥 대가리가 도른 놈이라고. 정치인들 다 되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국회의원 300명을 통틀어서 거기 존경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러워요. 다 개욕질나요.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지도자감으로 내가 깨끗해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제가 정말 본이 되게 살으려고 정직하게 살으려고 착하게 살아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러운데 아버지네 놈이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일을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 아버지라고. 또 아버지네 놈이 내가 아버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미레 년도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반말이나 찍찍 까고 욕하고 때리고 자녀들 앞에서 매일 싸우고 찌지껏 볶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 싸우고 지랄 난리 구슬 떠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근데 이 머리 마탱이 간 이 또라이들을 뽑은 자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요. 정말 지도자는 깨끗해야 된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역적 윤석열이 새끼는 끝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니까. 저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따져요. 죄 문제를. 근데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저한테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정확히 3번 봤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공산 없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데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깜빵에 가도 자칭 우파라 하는 자들이 앞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깜빵을 안 가도 좌파들이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니까. 굶어 죽는다니까요. 더더욱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멸망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럼요. 이 새끼는 이건 뭐 최하가 무기징역이니까 이 새끼는 제가 이 새끼라 그러잖아. 역적이라 그러잖아요. 전번에 어떤 사람이 군대 안 간 거 인정을 해. 눈가리가 정상인데 오른쪽에 0.1 왼쪽에 0.8 부동시로 당구공이 2개로 보이는데 당구 500을 쳤다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놈은 이구아나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에요. 가룟유다보다 더 악질이요. 이놈한테 억울하게 맞아요. 맞아. 안철수 새끼하고 인간 쓰레기 말종돌이라니까요. 다 악질이야 악질. 인간 쓰레기 말종돌이요. 솔직히 자격이 있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때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제가 가짜 태블릿 PC를 조사를 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전도사로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저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서요. 그냥 뭐 회사니 이런 데 데모하면 경찰들을 투입해서 그거를 막는데요. 굶어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요. 끝장이 나요. 군대 계엄령 선포에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LA인가 어디서 불이 났어요. 제가 4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아토피 곤치러 가고 류마티스니 환자들 곤치러 갔다 왔어요. 미국에. 이야 거기 불이 한번 나면요. 강이 큰데도 그 건너가 온이 정말 행성군만한 땅이 다 불탔어요. 우리나라요. 정말 그 커다란 불기둥에 2군데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태워요. 너무 환상인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공산 없이 불바다가 돼요. 고성 산불처럼 완전히 그 바람 불 때 LA도 마찬가지고 뭐 113km인가 바람 불어서 불이 붙으면요. 끌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면요. 앉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앉아서 굶어 죽어요. 남의 뭐 가게 이런 데 털어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나쁜데 내가 굶어 죽으니까 털어. 그러니까 불 지른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수출해서 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행 이창용이 이 또라이 새끼는 뭐 1.9%의 성장률이 뭐 작년에 2.몇%니 이거 하는데요. 그 웃기는 소리라니까요.
완전히 또라이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우리 나이는 그래요? 네, 거기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지켜보시면 된다니까요. 끝장이 났다니까요. 이놈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파면이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간에 이놈이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러니까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끝장이 나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방송했어요. 역적 윤석열 이 새끼는 대통령을 못해 처먹는다라고 제가 계속 외쳤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사기꾼 새끼,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 역적. 응? 그러면 인간 쓰레기 말종이에요. 또 이재명 이 새끼도 악질이고 다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은요, 대한민국 혈세, 백성들의 혈세를 피를 빨아 처먹는데요. 허대 멀쩡한 놈이 군대 안 간 놈이라니까. 눈은 한 번 나빠졌다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저는 효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곤쳐요. 이거 만져서 본인들이 곤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요. 공부 한번 해보셔봐요. 정말 역적 윤석열 이 새끼, 역적 한동훈 이 새끼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이 검사들이 특검을 하면서 이 가짜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이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질을 해서 민주주의를 전복시켰는데요. 응? 그러면 이제 탈모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몸의 질서가 깨져서 지금이요. 제가 이거를 뭐 곤친다 안 곤친다 떠나서 몸의 질서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도 많고 뭐 머리숱도 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이제 깊이는 모르고 그건 유전적인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하고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한번 놀러 오시면 저는 손만 잡아보면 알아요. 제가 손만 잡아보면 50대예요. 한번 놀러 오시면 누구든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손만 만져보면 사실 우리 육신의 질병 뭐 머리가 없다고 이거는 뭐 문제도 문제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지면요. 지금 진짜 무서운 거는 당뇨도 무섭고 뭐 암도 무섭고 10명 중에 1명 치매고요. 이게 지금 우리 10,000가지가 넘는 질병 때문에 사실 암 때문에 또 CRPS 때문에 스위스로 자살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조력 사망해서 JTBC 작년 그작년인가 제가 봤는데요. 죽어요. 정말 죽어요. 저도 이 백가족 수술해서 주치의가 배를 터쳐가고 신경을 손상을 시켜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죽을 고통을 받고 제가 받으면서 제가 의료소송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대 메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어쨌든지 헌신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가족은 아픈 데 없어요. 정말 아픈 데 없어요. 막 병원에 갔다 돈 수수받는 것도 없고요. 하여간에 제가 이런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로 채널을 또 이제 요리하고 제가 의학 채널을 제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 친구도 뭐 울산에서 한방병원에다가 한의사 하는 놈도 있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고작 70여 가지밖에 안 된다네요. 질병이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꿈을 물어봐요. 정말 꿈을 꾸고 사느냐. 특히 젊은 세대에서 꿈이 없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예.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놈이 한의사가 있어요. 한의사. 그냥 뭐 의사 선생님은 친한 분들도 계시고 뭐 용인에도 있고 사방이 있는데 저는 부러지면 병원에 가라래요. 진짜 아토피를 어디서 잘 고친다라면 제가 가라랬는데 그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당뇨병, 네? 그래요? 그 나름대로 순환기 내과나 신경외과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계셔도요. 그 나름대로 하는 건지 근본적인 거를 원인을 못 찾아요. 암도 마찬가지고 제가 울산서부터 말기암 환자분들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위암, 간암 뭐 이런 분들은 되게 마지막 복수 차고 그러면요. 물 한 방울 먹지를 못해요. 여기 목에 걸렸다래요. 그럼 제가 손발을 만져주면 막 물을 꿀꺽꿀꺽 먹고 막 그래요. 이 사장은 이 사람도 뭐 당뇨가 있었고 통풍, 비형간염, 뭐 이명, 뭐 간 수치가 1339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신기하게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했는데요. 지금 멀쩡하게 다녀요. 코로나19 막 그 폐염증 때문에 막 열이 나서 막 죽는다랬는데요. 사실 간단해요. 몰라서래지 독감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 자빠진다랬는데요. 몰라서래요. 몰라서. 근본적인 게 암이요. 무슨 암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염증이에요. 염증.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 생겨요. 우리 서울의 그 토끼 아가씨도 자살하려고 했대. 자살을 22인데 서울대학교 병원 약 한 움큼을 갖고 왔었어요. 처음에. 저는 약 먹는 사람은 안 곤쳐져요. 본인이 곤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국에 모든 병은 본인이 곤치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쉬워요. 이 사람도 세상에서 병 고치는 게 제일 쉽다 그랬는데 당뇨병은요. 열흘만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제가 거짓말 못 치는 사람이니까 열흘만 죽었습니다 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요 시내 장로님 한 분도 당뇨병이 있다고 제가 열흘만 죽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만지면요. 신기하게 당뇨병이 딱 나요. 열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제가 못 먹게 해요. 하루에 3번씩만 만지면 열흘이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제 간을 70% 띄워서 천원만 대주고 30% 갖고 제가 살아요. 괜찮아요. 전 겨울에도 쪼리 신고 다니고 정말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 저는 24살에 교회 나갔고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골초에 있었는데요. 저는 술, 담배를 안 배웠고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뭘 때를 쓴다든지 저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심부름 시키실 때도 예 해놓고 저는 미룬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가족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멸망하는 것을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담컨대 역적 윤석열이 새끼는 끝장이 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새벽 3시에 광화문인지 청와대인지 그 사무실 그거 얼마나 많아요 거기 용산에. 책상이 다 엎어지고 의자가 다 엎어지고 쓰레기장으로 변했는데 거기 그 김건희 미친년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쭈그러진 방탱이처럼 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는 끝장났다라고. 그래서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이재명 이 새끼가 대통령을 헤쳐먹느냐. 웃기는 소리라니까요. 뭐 홍준표 새끼나 뭐 지금 찔러다 대통령 자격도 없는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뭐 껄러다 떼고 뭐 아이 개 족같은 짓이라니까요. 제 말을 믿어보시라니까요. 이준석 새끼 뭐 전부 쓰레기들이 뭐 껐덕대니 개 족같은 짓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선전선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시라고 제가 방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은행 다수법이에요. 은행 다수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다 자기 작살이 나요. 농민들, 축산농가, 어민들 정말 대한민국에 잘했어요. 이건 대한민국에 살면서 죄를 지어서 이거는 공수처든지 뭐든지 죄를 지은 거 뻔한데 이걸 몰라요?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해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 제가 그랬어요. 웃는 소리 우리 가족들한테 이 새끼가 똥방이만 나와서도 이렇게 하지 않지. 국회를 점령하려니 이까지 그걸 못하겠어요? 잘 됐다잖아요. 제가 잘 됐다고. 공수처든 어디든 구속시키고 오늘 검사장 그 대가리들이 이 새끼 구속 기소해서 6개월 동안 최장 구속시켜놓고 재판한다라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끝장이 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헌법재판관이든 제가 판사가 하니까 재판을 안 했는데요. 이 새끼는 끝장났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냐고요. 정말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라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여서 가짜 진단서로 군대를 안 간 새끼라니까요. 어떻게 눈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 악질 인간 쓰레기 말종 그러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끝장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 새끼가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또라이지 또라이. 만화도 미친년이잖아 또라이. 제가 이 방송 통해서요. 제가 이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끝장이 났어요. 그러면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파면이 되고 이 새끼 깜빵하면 그러면 이재명 이 새끼가 되느냐. 개족 같은 짓이라니까요.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이 악질 이재명 이 새끼가 이 살쾡이 새끼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뱀 혓바닥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를 제가 이걸 모르는 거냐고. 대한민국 판사들도 대가리가 돌아서 그래. 재판을 하면 개인 같으면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고요. 몇 년씩 그 재판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재수발이가 없다르잖아요. 재수발이가. 이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은 그 똥구녕을 빨아쳐먹는데 이건 개족 같은 짓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이 끝장이 난다고요. 다 아작이 아작 내켜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롯데가 퍽퍽 나가 자빠지고 건설회사는 더 하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재명 이 새끼가 대통령이 돼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니까요. 지켜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전쟁 없이 공산화 없이 폭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아주 폭삭 망한 뒤에 전국의 남녀노소가 6.25 때 피난민들처럼 그 광화문에 청와대 뒷산에 북악산 같은데요. 환상 가운데서 산에 나무가 없고 돌과 흙밖에 없어요. 그 청와대에 있는 대로 전국의 남녀노소가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까만 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박근영 씨도 까만 상복을 입고 계셨고요. 누가 대통령을 해쳐먹어요? 누가 아무나 우리 집에 삽살개를 갖다 시키는 게 낫지. 우리 삽살개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맞지도 못한 자들이 배 밑바닥으로 수없이 거짓말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우기까지 대한민국 강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렸는데 미군이 약 4만 7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유엔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대한민국 군인들도 54만 명이 얼마 죽었다랬는데 이렇게 세우는 대한민국을 역적 빨갱이 문재인 이 새끼와 역적 인간 쓰레기 말종 윤석열 새끼를 비롯해서 20대 국회의원 234명 헌법재판관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켰기에 대한민국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값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미친놈, 엄마가 미친년이면 그 죄값을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어려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어른이 돼도 엄마 아버지를 닮아서 그 자녀들의 앞날에 있어서 얼마나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끝나느냐? 안 끝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제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서 흔들라 그랬어요. 서울시청에 가서 흔들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태극기 성조기를 갖고 흔들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좌파도 아니고 지금 우파도 이건 가짜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어떻게 역적 윤석열이 새끼 똥구녕을 빨면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외쳤다니까요.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을 제가 계속 외쳤다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주식이 휴지가 된다니까요. 가상화폐 휴지가 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고 휴지가 된다니까요.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고 또 반에 반토막이 나고 땅도 안 팔리고 돈이 안 돈다니까요. 우리 몸에서도 피순환이 잘 안 되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이 와요. 심근경색이. 자다가 죽는다니까. 멀쩡히 가다 쓰러진다니까. 무아지경에 빠졌다니까요. 피가 안 돈다니까. 피가. 아무리 이창용 새끼가 한국은행 금리를 안 내리고 그 새끼 오늘 최상무인가 이 새끼가 아무리 2025년도 상반기에 75% 자금을 푸니 개족 같은 소리, 개씨 같은 소리라니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공짜가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들이 지금도 제가 이 경찰청에 한번 찾아가서 어필을 하려는데요.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몰라요. 수없이 CCTV를 달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호주말 터는 이런 인간들이 무슨 경찰이냐고요. 고속도로에서 구간 단속을 해놓고 돈 뜯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무슨 경찰이고 검사고 판사고 개족 같은 짓이라니까요. 다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당근에도 절 판다고 나와요. 절. 백성들이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데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안 망해 있어요. 은행이 안 망해요. 다 망한다니까.
현실로 된다니까요, 현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브러진다니까요. 폭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미리미리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이재명 이 새끼가 대통령 해쳐먹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요, 자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으로 명예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선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대한민국을 버리면 전쟁 나게 만들면 끝장이 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으로 우뚝 서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모두 한번 두 눈 뜨고 구경하시자니까요. 제가 헛되게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만나 뵙기라고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더워.